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고 질문 주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치의 선생님이 뇌혈관 질환 혹은 뇌졸중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도대체 왜 보험사에서는 이 진단비를 안 주려고 기를 쓰는 걸까요? 어떤 근거에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와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 그리고 해결책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확실한 보상 정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맨날 지급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사와 저희 주치의 선생님의 이 진단에 대한 시각 차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치의 선생님들은 당연히 환자를 치료하는 게 1번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행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들로도 질병 코드를 부여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다릅니다. 이 진단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 또 다른 검사로 이 진단을 받아왔을 때는 우리 이 검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그 내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험회사 내부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진단받아 오신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상태는 단순 노화로 인해 발생한 거지 어떤 질병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주관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게 되는 거죠. 방금 간략하게 나열한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들을 세워서 이렇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를 부지급하게 되는지 너무 다 나열하면 많으니까 크게 3가지 정도로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거 과거의 흔적일 뿐이고 증상도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뇌혈관 질환 진단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건강검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뇌경색 진단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징구성 뇌경색, 오래된 뇌경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런 오래된 뇌경색과 꼭 엮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열공성 뇌경색도 증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건강검진을 하기 전까지는 검사를 받을 일이 없었고, 건강검진을 해서야 나한테 뇌경색이 있구나 라고 발견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래된 뇌경색이든 열공성 뇌경색이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뇌경색 코드를 부여할 수 있으니 뇌경색으로 진단서를 써주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뇌졸중 진단비에 해당하는 I63 코드에 해당이 될 텐데요. 당연히 보험사는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죠. 앞에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검진 중에 많이 발견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건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경색 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건 그냥 과거에 지나간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의 뇌경색 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I63 코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는 논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흔한 케이스 중 첫 번째 해당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는 퇴행성 변화 및 노화, 이건 그냥 노화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뇌 MRI 검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백질 변성이나 미세출혈에 대한 소견을 이건 보상 대상인 질병이 아니고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질병 아니고 그냥 사람이 나이 들면서 퇴행성으로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겁니다. 이걸 질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코드를 받아서 넣을 수 있겠죠. I67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I65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를 들이밀면 보험사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뇌혈관 질환 코드 부여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건 그냥 단순 백질 변성입니다. 그래서 G코드가 적합합니다. G코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걸 근거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험사에서 많이 태클 거는 부분 세 번째가 검사 방법을 걸고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대뇌 죽상경화증이나 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고 보험사에 제출을 했을 때 보험사는
초음파는 단면만 확인하는 그냥 보조적인 검사죠. 이걸 확진을 위한 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확정 진단비 지급을 위해서는 더 정확한 뇌 MRI나 CTA 같은 추가 영상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올 때까지는 지급을 미루거나 아니면 바로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하거나 이런 방향들로 계속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외에도 사실 싸울 거리 너무 많죠. 검사를 받아왔더니 협착률이 자기네들 내부 기준만큼 해당되지 않아서 50% 미만은 자기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으로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경동맥은 또 뇌혈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경동맥은 뇌혈관이 아니니까 애초에 뇌졸중,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것들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보험사에서 그냥 내부 검토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완벽한 거부 근거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의료자문을 요청하면서 의료자문에 동의를 해줬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의료자문 결과문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주제인 뇌혈관이 됐건 심혈관이 됐건 이런 질환들은 진단을 내려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더더욱 의료 자문을 많이들 요청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보는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료 자문 당연히 워낙 인식이 안 좋잖아요. 많이들 피하고 거부하고 하시긴 하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의료 자문을 가면 안 되는 질환들이 이제 뇌혈관, 심혈관 질환 이런 질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주치의 선생님의 진단서 한 장만으로 이 보험사의 깐깐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아무 방법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만약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 혹은 보험사 내부 의료심사 결과로 부지급을 통보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도 결과를 뒤집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주치의 소견서나 동시감정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서 내가 왜 이 진단이 적절한지, 내가 왜 어떤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 진단을 받았고 이 검사 결과가 공신력이 있는 검사 결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견을 확보해 두시면 좋고요. 보험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료 자문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동시감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보험사와 싸우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혼자서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 동시감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소견서도 어떤 내용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진단 받았는지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쓰셔서 한번 진행해보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검토와 상담은 다 무료니까요. 만약에 이런 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고액 진단비 청구들은 단순 그냥 서류 제출로 끝이 아니고요. 보험사와 각종 논리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치의 선생님이 진단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보험금 지급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 받고 많이 억울해 하시죠. 하지만 이런 보험사의 거절은 끝이 아니고 이제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지만 저희한테도 약관이라는 무기도 있고 유사 판례라는 무기도 있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소견이라는 무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야죠. 작은 돈도 아니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주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확실한 보상 정보 확보해 가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